한국 언론에서는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 유튜버니까 대놓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뭐 혹시나 FBI나 CIA에서 조사를 나오진 않겠지만 대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이 TV를 한 거를 거의 저는 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계산된 쇼였다. 이게 얼마큼 이 TV쇼 한 방으로 미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 이득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이 TV쇼 이 단 한 40분인가 50분밖에 안 한 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미국이 가져간 어마어마한 트럼프가 이루고자 했던 강력한 베네핏이 뭐였는지 오늘 낱낱이 들여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제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 뭐냐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도 똑똑하고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한 이 미국 땅에 와서 제가 20년째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미국의 위에 있는 회사에서도 매니저급, 그 위에 사장들급은 진짜 와, 너무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협상의 달인, 말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는 이게 유명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미국 TV 시리즈에 저희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2004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15개 시즌을 걸쳐서 MBC에서 했던 방송이 있어요. 주인공은 누구? 주인공은 바로 미스터 트럼프. 트럼프를 전 세계에 사람들이 알게 되는, 아니면 미국의 아주 강력한 이미지로 바뀌게 하는 TV 시리즈였어요. 이게 Fired. You fired. You are fired 하면서 온갖 그 인턴 같은 친구들 데려다 놓고, 이제 견습생이라고 하죠. 견습생들 데려다 놓고선 경쟁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면서 하는 건데, TV쇼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걸 아시고 그 배경 지식을 아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미국에 있는 이 급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그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음모론의 탑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모아있는 이 자리에, 그죠? 이 자리, 그 능력자들 플러스 트럼프는 철저하게 TV의 생리를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이 자리에, 이 회담, 굳이 이거 커튼 뒤에서 해도 되는 이 회담을 생중계로, 이것도 원래 녹화 방송하려는 거를 생중계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 한 방으로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셨다시피 저희 댓글에도 거의 댓글이 지금,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여론이 많았다면 댓글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젤렌스키 망했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욕심이 많으니 비난 엄청나게 이 여론이 한 방에 뒤집힌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TV 셋업인 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여기에 질문하는 이 사람, 여기 한국의 지금 SBS 뉴스에서 여기 밑에 달았죠? 유튜브 채널 진행자야. 무슨 MBC, 팍스뉴스, CBS, CNN 이런 거의 진행자도 아닌 유튜브 진행자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트럼프가 철저하게 TV 중계를 이게 알기 때문에, 이 TV쇼를 15년을 했던 분이라니까요. 다 전략적 배치예요. 이 사람이 와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정장을 안 입으세요? 정장을 안 입은 게 처음이에요? 국회에서 등장할 때도 안 입었고요. 뭐 할 때도 안 입었는데, 이걸 굳이 얼마나 무례한 건지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파티 석상에 갔어. 아니면 제가 무슨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갔는데 옷을 제가 잘못 입고 온 거 알아. 아니면 내가 무슨 일하다가 왔어.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아는데 그걸 무안해 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왔어. 그랬는데 그냥 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리에 왔는데 저 유튜버라는 놈이 한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 아유, 그 단추가 그게 터지겠네요? 이러는 거잖아. 이게 아유, 자세가 왜 이래? 똑바로 서실지 몰라요? 이따위 정도의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국빈한테. 이거는 여기서 웃어요,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웃지도 못해요. 그죠?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이야. 근데 지금 거의 철저히 계산된 이 중에 엑스맨들이죠. 부통령과 이 유튜버, 이 사람들은 지금 젤렌스키를 곤란하게 하려는, 여기에 부통령이 앉을 자리인가? 부통령이 원래 여기 앉나?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거의 젤렌스키를 처음부터 속을 긁어서 이 회담을
철저하게 전 세계의 생중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외모와 말투로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TV쇼에 걸려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몰래카메라에 걸려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를 이게 뭐죠? 꼽을 줬잖아. 꼽 줬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꼽을 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회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한 보름 전에 일어난 사건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걸 그냥 음모론이라고 넘기면은 그냥 음모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일어나기 전에 15일 전인가 2월 19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18일일 거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은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참석을 못했어요. 초대도 못 받았어요. 이거를 심지어 사우디에 가서 했어요. 헬싱키가 아닌 사우디에 가서 했어요. 옛날 바이든 때 바이든을 꼽주는 행위예요, 이것도. 아무튼 뭐 사우디 얘기는 빼고 일단은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 오른쪽에 러시아가 참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찾아봐. 유튜브에 이 언론에 계속 찾아봐요. 이거 미국과 사우디 참석한 사진들 다 뒤져봐요. 이 러시아 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 나왔는지 봐봐요. 2명밖에 안 보이죠? 모든 사진에 2명밖에 안 나와.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좌측 미국 테이블에 앉은 좌측에 3명, 오른쪽에 3명인데 3명째 가려졌어요. 왜 가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첫 번째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예요. 이 사람은 작년 말에 특사로 임명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미 유태인 부동산 사업가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인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이자 그냥 부동산 재벌이에요. 부동산 큰손이에요. 이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뭐 벌써 느낌이 좀 오죠? 러시아랑 회담을 하러 가는데 부동산의 전문인 사람을 데려갔어. 이게 철저하게 트럼프가 사실은 선거 활동할 때부터 내가 대통령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다 계획이 돼 있던 거잖아요. 사실 이건 그지? 그때 이 사람을 중동 특사에 임명을 한 이유가 있죠. 그죠? 말인 중동이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겠죠. 그죠? 그런데 계속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누구냐? 여기에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 그 다음에 유리 우사코프 장관. 이 두 사람은 그냥 외교부 장관들이야. 대통령 보좌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3의 인물 안 보여준단 말이야. 제3의 인물 제가 찾았습니다.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키릴 드미트리예프 누구냐? 러시아 정부 기금을 운영하는 CEO고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미국에서 경력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있었냐? 미국에서 직장이 뭐였냐? 골드만삭스, 뉴욕의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 냄새가 슬슬 나죠. 냄새가 사죠. 그 다음에 맥킨지 컨설턴트.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자금 운영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오면 좋을 게 없죠. 대사관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안 보여주죠?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줄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면 이 전쟁 후의 재건을 위해서 뭐 우크라이나도 하지만 지금 러시아하고선도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란 말이야 이게. 근데 여기에서 나온 요청사항들이 있어. 근데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러시아의 요청사항이 뭐였냐? 전쟁이라는 게 쉽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모든 나라들의 그 이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일단은 미국은 300조를 내놓으라고 35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그냥 한국 돈으로 대략 500조 정도 갚아라 그러는 거죠.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인을 못하는 게 350조를 광물을 앞으로 이제 재건을 해주면서 가져가겠다가 아니고 여태까지는 그런 식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보낸 트럼프의 그 청구서에는 여태까지 무기를 우리가 지원해줬잖아. 그 돈 지원해준 거를 지금 당장 갚으라는 거야. 그 광물로. 그게 500조야. 이거 계산이 지금 서구 유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120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7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500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산들을 잘 못하던데 뭐 트럼프식 계산이겠죠. 아무튼 500조 내놔라. 약간 이제 내놔라 이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앞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해준 지금까지 러시아랑 싸운 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한 거예요. 청구서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거 뭘로 갚냐 그랬더니 광물권만 갚는 게 아니라 보니까
뉴스의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항만, 그다음에 인프라, 석유, 가스, 가스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이죠. 이런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 트럼프 X지, XX죠. 지금 트럼프 완전히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쟁 끝내는 걸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를 홀라당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은 일단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뺏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뺏어가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 조금인 거야. 500조도 사실은 170조만 가져가도 많은데 500조 가져가는 입장에서도 이거보다 더 가져갈 수 있거든.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애플 한 개 기업도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져가고 싶은 거야. 두 번째, 미국은 또 뭘 원해요? 중국도 놀라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2위인자로 올라와가지고 1위를 뭐 하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눌러야 돼. 이런 상황. 또 러시아에서는 그 테이블에서 뭘 내놨느냐 찾아보니까 종전 급할 거 없다.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먹어가는 땅은 더 많아질 거다 이거지. 그리고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라는 거다.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라.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야. 두 번째는 젤렌스키랑은 안 해. 대통령 바꿔. 재선거해. 재선거 안 하면 젤렌스키를 안 하면 우리 안 해. 러시아는 지금 약간 배팅 기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 너네 중국하고 하는 거지 싫지. 우리랑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게 요청 사항이에요. 미국한테. 우크라이나한테 요청 사항이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인을 못하고 이번에 막 악유하고 돌아간 이유가 아니 뭐 500조 가져가고 이런 것도 도둑놈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줄 건데 앞으로 대통령 너 4년 하는 동안에 우리 지켜주고 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러시아 못 오게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if라고 하니까 만약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그랬죠. 만약에 너 머리에 뭐 폭탄 그 기자한테 막 그랬어요. 만약에란 단어를 자꾸 쓰는데 만약에 지금 머리에 뭐 폭탄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런 상상하고 살지 마 막 이러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앞으로 안보 문장을 해줘야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개발해주면 이거 다 개발해주고 광물권 물론 빚을 니네가 갚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추가로 또 경제활동을 할 건데 그러면은 러시아가 우리를 때리겠냐. 젤렌스키는 때리겠냐가 아니라 그걸 무슨 문서로 뭐 줘야지 라고 보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나토 뭐 계약을 해준다든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TV쇼를 했잖아요. 이거를 생중계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생중계를 하고선 젤렌스키는 바보가 돼서 갔잖아요. 젤렌스키는 무례했고 티셔츠도 안 입었고 자세도 안 좋았고 젤렌스키는 바보가 됐고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안 지켜주면 러시아가 후루룩 잡잡 먹으면 끝이네. 뭐 젤렌스키 뭐 이러다가 끝장나겠네. 이런 여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봐봐요. 젤렌스키 빨리 나가야 되겠죠. 지금 딱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 회담 하나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게끔 만들어진 게 이 트럼프의 철저하게 계산된 생방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생방으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트럼프는 철저히 지금 누구 편이에요? 러시아 편이야. 우크라이나 편이 절대 아니야. 들어주는 듯하지만 지금 러시아한테는 어떻게든 많이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철저하게 트럼프는 누구 편? 러시아 편이란 말이야. 러시아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젤렌스키랑 안 하고 미국 경제개발 러시아랑 하고 정전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혜택이 뭐냐? 크게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 러시아와 손을 잡고 누구를 무찌른다? EJ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옛날에는 러시아가 너무 큰 거를 누르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은 나토 이런 쪽과 유럽 쪽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억눌러 왔다면 이제 커진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다시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누르는 러시아가 중국을 무찔러주는 이런 EJ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철저히
철저히 러시아 편을 들어주잖아, 지금. 이 방송은 여기는 회담하는 장소가 아니야, 거의. 트럼프랑 벤스가 오히려 러시아의 특사처럼 우크라이나랑 중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쪽이 러시아야, 지금 러시아. 철저히 러시아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러시아와 관계를 맺어서 중국을 누르는 게 첫 번째 목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500조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이거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우크라이나에 묻혀져 있는 광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야? 그래가지고, 포브스, 이렇게 분석 나온 거 쫙 봤더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양의 희귀 광물들을 갖고 있다. 그래파이트, 리튬, 이거 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죠. 타이타늄, 지르코늄, 베릴리움, 그 다음에 이게 뭐죠? 그 레어얼스, 히토류, 이게 또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대략 14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보면 대충 한국 돈으로, 제가 한국 단위에 좀 잘 모르지만 2만 조라고 하면 맞나요? 14.8 트릴리언 달러고, 이거 1,400원으로 곱하니까 2만 조가 좀 넘어가. 이렇게 보니까 2만 조 중에 500조 주는 거는 진짜 사실 요만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게 2만 조가 있는 나라인데 1,000조만 가져가도 5% 가져가는 건데 2,000조 달라 그래도 10%인데 야, 이거 뭐야? 협상의 분위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끝내고 젤렌스키 쫓겨났죠. 회담 다시 하자는데 안 하죠, 미국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 지켜준다 그러죠.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미국한테 우리 보호해주세요.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 됐죠.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씨 저거 주면 안 되는데 미국이 주세요 하던 입장에서 정반대가 돼버렸죠. 지금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500조가 됐던 그냥 가져가고 우리나라 지켜주세요가 돼버린 거죠. 지금 분위기가 한 방에 역전이 된 거예요. TV쇼 하나로. 여러분들 생각해봐야 돼. 이 모든 게 TV쇼 한 방으로 바뀌었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대통령 교체 요구해달라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지금 젤렌스키가 4%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데 서구 언론에서는 지금 20% 지지율은 나온다고 해요. 제2인자가 오히려 40%가 나온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을 교체하는 게 이렇게 쉽냐,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랬는데 TV쇼 한 방으로 그 여론도 확 바꿔버렸죠. 트럼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이 한 번의 방송으로 인해서 전체의 이 회담 분위기를 다 뒤집어 버렸죠.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한테는 2만 개에 해당하는 광물이 있으니까 5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가져가세요. 2,000개도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미국이 야 너네 대통령 바꿔라고 얘기하니까 어디 내정 간섭을 하고 이래라고 얘기하던 분위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대통령 바꿔야 돼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버렸죠. 뭘로? 이 방송 하나로. 트럼프 어마어마하게 교활하다고 해야 되나요? 똑똑한 분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그냥 너무 무례하다, 이 사람 나이도 많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깔려있는 계산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가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산업은행이랑 기업은행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보면 내가 깝깝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담가들이 사실 이렇게 잘 길러지지가 않잖아요. 미국에는 모든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길러내거든요. 그걸 치고 올라가지고 올라온 그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야 돼요? 교활하다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수에 말려 들어간 거다. 저도 우크라이나 입장도 들고 싶고 미국 입장도 들고 싶지만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거는 미국의 완승으로 보인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좀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게 좀 큰 그림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세가 흘러가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가 그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다음에 회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젤렌스키의 복장과 팔 이런 거랑 다 바뀌는 걸 보십시오. 완전히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은 갑이 아닙니다. 이제는 갑은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런 거니까 어떠겠습니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